안녕하세요. K가 추천하는 책 3월 24일. 오늘은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에 대한 한 파트 중에 내 속에 있는 두 개의 나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를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여러 가수의 목소리로 불린 이 가시나무라는 곡을 들을 때면 사람 심리를 정말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내 속에 있는 여러 개의 나들로 인해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있다는 부분이 마음에 와 닿는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속에 있는 너무나 많은 나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도 편할 날이 많지 않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내 속에 있는 여러 개의 나들은 크게 두 가지로 모아지는 듯하다. 하나는 내가 되고 싶어하는 자기 스스로가 원하는 나의 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가족이나 사회가 기대하는 남의 나가 있다. 즉, 나는 내 안에 있는 개인적인 욕망이나 스스로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행동 등을 의미한다면, 남의 나는 주위 사람들이 사회가 나에게 거는 기대나 바람, 요구, 책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화되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두 가지의 나가 자리 잡고 있는데, 문제는 이 둘의 적절한 조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성년이라도 엄하고 가부장적인 부모 아래서 자란 사람일수록 나의 나보다 남의 나의 힘이 강하다. 어렸을 때는 마땅히 부모님께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려 배워야 하므로 부모님의 가르침과 통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과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나의 나가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심하면 나의 나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버린다. 예를 들어 성인이 되었는데도 자기 인생에서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기 삶을 이끄는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을 했을 때 자유롭고 행복한지, 어떤 일을 하면 보람을 느끼는지 스스로 인지하고 삶을 선택해 나가야 하는데, 인지를 못할 뿐더러 그 선택을 자신이 하려 하지 않고 타인에게 묻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며 따라 하려고 한다. 더욱이 남의 나의 힘이 강할수록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가 아닌 타인을 통해서 세우려고 한다. 아버지의 아들로,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남편으로, 아이들의 부모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는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타인에게 자신의 행복을 위탁하게 된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혹은 배우자가 승진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행복이 결정된다. 자기를 위한 삶을 제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희생적이면서도 의존적이 되기 쉽다. 게다가 아이나 배우자, 부모와의 경계선이 모호해져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함부로 넘으며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간섭하고 간섭당하며 다툼을 반복하게 된다. 물론 남의 나라 사는 장점도 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 아마 칭찬도 많이 할 것이다.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착하게 사는 모습, 자신을 희생하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싫어할 부모나 배우자는 많지 않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이들이 결혼해서 분가하거나 부모나 배우자가 세상을 먼저 떠난 경우에는 어떡하겠는가? 그때라도 나의 나가 하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지만 평생 남만 보고 산 사람은 그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국에는 나의 나를 찾고자 한다. 돌아가신 박완서 선생님께서는 노년에 이런 글을 쓰셨다고 한다. 나이가 드니 마음 놓고 고무줄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나 편한 대로 헐렁하게 살 수 있어서 좋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할 수 있어서 좋다.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좋은데 젊음과 바꾸겠는가. 소설도 써지면 쓰겠지만 안 써줘도 그만이다. 사람에겐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와 욕망하는 나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 둘 사이에 갈등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욕망하는 나를 남들이 알까 두려워 무조건 억누르거나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보세요. 받아들이는 순간 편안해지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해 하고 자라면서 나에게 프로그램된 관념들이 있어요. 그 관념이 나를 항상 부족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 관념처럼 살지 않는 사람을 보면 쉽게 비판하면서 자신을 거만하게 만듭니다. 남들을 너무 의식하면서 사는 거, 어려서 엄한 부모님께 많이 혼났거나 주위 사람으로부터 너무 많은 평가를 받아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남의 눈치만 보면서 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남들은 성인이 된 나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어느 정도 신경 끄고 편하게 살아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 너를 쭉 무시하고 있을 만큼 너에 대한 관심이 없어. 남들이 너를 생각하고 있다고 너만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인생을 덜 힘들게 사는 방법 하나. 검색란에 자기 이름 치지 말기. 인생을 덜 힘들게 사는 방법 둘. 그들이 나에게 대해 뭐라 말했는지 안 물어보기. 인생을 덜 힘들게 사는 방법 셋. 싫으면 싫다고, 좋으면 좋다고 일찍 말해주기.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일부러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골치만 아프고 마음만 상해요. 남 뒷담화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하고 말싸움 해봤자 나만 손해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내 일에 몰두해요. 현대인들은 살면서 외부로부터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이런 정보들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하루를 반응만 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반응만 하면서 끌려다니지 말고 자기가 결정하고 주도하는 삶을 사세요. 내가 가진 나에 대한 어떤 신념이 내 꿈을 성취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내가 무가치하다고 무능력하다고 느낀다면 그런 신념은 대체 누가 심어준 것일까요? 원래 내 것이었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한 말을 나도 모르게 믿기 시작한 것인가요? 남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두지 마세요. 내 미래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 버스에서 몽땅 다 내리라고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온 길,
계속해서 운전해서 가시면 돼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어떤 모습이 싫으면 그 모습을 스스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 모습을 한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 한다. 자기 꿈을 이룬 사람이나 진정으로 도전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꿈을 쉽게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용기 없는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을 여러 가지 이유로 폄하하고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진짜로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것을 목표로 할 수 있겠어? 하고 떨리고 두렵다면 지금 바로 용기를 내서 그것을 하세요. 나는 그것 때문에 성장합니다. 설령 실패를 하고 생각처럼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요. 고통스럽더라도 익숙한 것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것 가운데 사람들은 보통 고통스럽더라도 익숙한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내 고통에 그렇게 충성할 필요 없어요. 익숙하지 않아 두렵더라도 용기를 내서 행복의 길을 선택하세요. 에이브람 매슬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순간이든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안정을 위해 뒤로 물러나거나. 사람들은 생각보다 안정적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안정된 직장이나 인간관계를 추구했던 사람도 막상 안정적인 상황이 오면 지루해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안정보다는 나를 성장시키는 조금은 어려운 일이나 익숙하지 않은 일에 때때로 도전해보세요.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속으로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이다.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냥 노력하겠다는 말로 대충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말아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와 마주해 해결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방법을 딱히 몰라서 미루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미루고 미루다 보면 크게 터져요. 진작에 해결해야 할 걸 후회하지 말고 찾아보면 해결하는 길이 보여요. 스스로 알아서 변화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변화하도록 만듭니다. 물론 후자가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내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산 아래에서는 정상이 잘 보이지만 막상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 나무에 가려 중간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목표를 세워 앞으로 갈 때도 한참 노력하고 있을 때 앞으로 가고 있는지 잘 느껴지지 않아요. 진보가 없다고 느껴질 때 사실 진보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계속 가세요. 자신의 노력으로 그 분야의 정상에 오른 사람일수록 만나보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우월감에 찬 태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막 뜨고 있거나 자기 노력으로 성공한 경우가 아닐수록 내가 누군지 알아? 하는 요상한 느낌을 줍니다. 어떤 큰 일을 이루고 나면 느끼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10대로 돌아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지금까지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중요한 일도 나중에 돌아보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해. 친구들이 나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길 이외에도 삶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으니 좀 실패해도 괜찮아. 생각보다 인생 길어. 힘내. 20살 나에게 돌아가 해주고 싶은 말. 좀 더 힘을 빼고 좀 더 솔직해져봐. 좀 덜 비교하고 좀 더 여유를 가져봐. 생각을 많이 한다고 생각대로 인생이 돌아가진 않아. 앞날을 두려워 말고 지금 너의 열정을 즐기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인연들이 생길 거야.
30살 나에게 돌아가 해주고 싶은 말. 작은 성공이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마. 타인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봐. 사람을 볼 땐 학벌, 집안, 스펙 같은 외형보단 그 사람의 성장 과정, 성격, 유머감, 끈기 같은 걸 봐. 자연과 책을 가까이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착한 사람보단 단단한 사람이 되시고, 단단한 사람보단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보단 아는 걸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덕을 갖춘 사람이 되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잘 헤쳐나가시길. 이 사파를 보세요. 두 개 나가 있죠. 하나는 내가 보는 나, 내가 원하는 나,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것을 걱정하는 나. 이걸 잘 묘사하고 있는 사파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우리 같이 만나서 나누기로 해요. 이제까지 K가 추천하는 책, K 추책이었고요. 다음에 또 만나기를 약속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